다른 동네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비가 추적 참 부설픕니다. 세월은 가고 날씨조차 꾸리꾸리하고,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떠들어 보려고 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패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첫 장면부터 좀 쇼킹한데, 신정일치, 그 다음에 정교일치 또는 정교일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종교를 믿은 적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측은 아니지만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조금 긴데요. 종교란 생물계 최약체로 손꼽히는 인간들이 지성을 갖게 되면서 생로병사를 인식하게 되었고, 한편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력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자 자연스럽게 모여든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념이다. 씨발, 쓰고 보니까 존나 쓸데없이 기네.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생각, 이념이다. 모든 집단에는 그 규율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지 않으면 질서라는 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 집단의 상층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은 항상 그 앞에다가 허수아비든 실질적인 권한자든 우두머리를 또 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최초 모델이죠.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집단이 커지면서 종교와 소수 지배 계층들은 통제를 좀 더 하기 쉽기 위해서 계층을 분할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때 성골, 진골, 귀족, 평민, 향소, 부국, 조선시대 때 산원, 공상, 불가촉, 천민,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바로 고대, 중세, 근세까지 이어지는 그 국가의 대표적인 얼개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뭐 제 생각뿐만 아니고 책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10명의 사람을 통제할 때는 한 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100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밑에 또 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을 두게 되죠. 이게 바로 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 계층이라는 제도는 사실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카스트란 모습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계층 없는 사회나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상층부로 가는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둥, 뭐 집값이 없다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는 계층 구조를 가져야지만이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성을 갖추게 되니까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천국은커녕 항상 피와 살이 튀는 사륙극만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그 각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근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참사를 이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건 아실 겁니다. 십자군 정복. 아따매, 참내 그림 잘 그렸네. 이교도를 교화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중동을 침략해서 벌어진 학살극입니다. 뭐 물론 이면에는 뭐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서구가 피와 살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겁니다. 불쌍한 여자들 많이 잡아 죽였죠. 마녀 재판이라는 명목하에서
비가 안 와도 마녀타, 눈이 많아도 마녀타, 흉년 들어도 마녀타, 질병도 마녀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종교와 정권의 무능함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광경을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 보여줘서 대중들로 하여금 이제 종교를 숭배를 하고 지배계층에 더욱더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의도에서 또 이런 짓들을 한 거죠. 그럼 이뿐입니까? 근세에 일어났던 서방의 그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 이런 문제에서도 기독교는 항상 끼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답시고 예수 사랑을 전파한답시고 목숨까지 막 초계와 같이 내버렸죠. 그리고 남의 땅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도 정부가 있고 지배계층이 있는데 야마가 돌겠지요. 그렇게 해서 몇 놈 잡아다 모가지를 잘라버리니까 이걸 빌미로 침략을 해가지고 그 나라 국민 전체를 노예로 삼고 그리고 식량과 자원을 약탈을 한 거죠. 자,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끝도 없는데 용어는 종교란 존재는 역사 이래 낱개의 인간, 개개의 인간을 교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집단의 이념이나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항상 대량 살상의 참극이 일어났고 정작 그 종교인들이 외치던 지상낙원은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헌법에다가 정치가 종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을 엄격하게 집어넣고 있죠. 근데 사실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선교사들이나 신부들 모가지 잘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서울어대 보면은 그 성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버렸지만은 그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 제국주의의 앞제비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그 수백 년간 이어온 유교 전통을 깨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불교 세력도 고려시대 때 억불 정책으로 중들이 좀 깨갱하긴 했지만은 만만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제 생각한 거는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배후에서 막후 세력, 배후에서 조정하는 역할로 전환하기로 한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나서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권력의 굶주린 개 같은 놈들한테 적당히 뼈다구만 던져주고 그 권력을 잡게 해주면은 얼마든지 그 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이죠. 이번 토요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그들만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불교는 순수해요? 기독교는 깨끗해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블로그를 썼는데 이재명도 이번에 당선되고 난 다음 종교 지도자 찾아가가지고 다 인사했어요. 그게 세를 무시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들의 덕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안 그런 놈이 없어요. 다 그래요.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 인사했다고. 그리고 이 인간들은 집권 중에도 보면은 국가조참기도회라는 이상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큰 민원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게 의심이 아니라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자, 보십시오. 이 조직이 참으로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일본은 단박에 법이란 철퇴로 총일교를 해산시켜버렸죠. 근데 우리네 언론 어떻습니까? 해산에 앞서가지고 왜 이것이 안 되는지부터 열심히 떠들어대잖아요. 뭐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때까지 사례가 없다느니. 이건 무슨 뜻이냐? 종교계의 무장공비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전 한번 언급했었는데 블로그에 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플랜카드 여기저기 막 겁니다. 막 걸면은 우리 어때요? 아파트 분양 광고 하나 잘못 올리가지고 걸면은 막 벌금이 수십만원 나오죠. 동사무소 전화해보세요. 그거 철거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종교시설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 안에서 뭐 고분에 그 뭐 문재인이 딸이 뭐 그 저기 불법으로 월세 놓다가 걸렸는데 그거 참견 못해요. 그러고 저 마음대로 꼴린 대로 창고 짓고 이래도
아무 말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단적이 내지만은 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크나큰 혜택 중에 하나죠. 앞서 말한 통일교 해산에서 드러난 언론들의 개나발, 그리고 자칭 타칭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거만스러운 훈계성 칼럼, 그리고 또 종교의 돈으로 키운 정치인, 법비, 검경 등 각계 침투한 이 종교계의 고정 간접들을 통해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이 사회를 상당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일교 수호에 나서는 까닭은 통일교가 이뻐서가 아니고 이 해산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신격화로 만신창이가 되어와 있는 그 보다 큰 집합체, 그러니까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가해질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막기 위해서 미리부터 설레발을 친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뚝이란 거는 아주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교회 같은 경우 세습과 사기파로 사찰도 마찬가지죠. 영리를 추구하는 작태에 실망한 그 어떤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니까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교회 사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 폐업 많이 해요. 우리 동네 보면 수시로 교회 매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자, 최혜병 사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먹사 한 놈 있죠. 대가리 홀랑 까진 놈. 거만스럽게 자기는 의로운 자를 돕기 위함이라고 개소리 하던데, 그 의로운 놈이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친구 아닙니까? 예? 이 친구잖아요. 5분의 그 다음에 또 하나 골 때리는 사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자성이라는 성의 분신 사건 아실 겁니다. 이게 홍정원 씨가 법정에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어요. 당시 이 양반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조태영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여기 대공혐의점 있으니까 조사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하 70-80명을 끌고 가가지고 검찰보다도 경찰 소방서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현장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혐의점이 있다고 지시를 해서 내려갔으니까 그 대공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빼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장을 청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홍정원 씨가 그때 다른 예를 들면서 이걸 보여줬단 말이죠. 국정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냐라고 윤석열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보여줬지 않느냐고 되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죠. 네. 이게 들어보니까 이래요. 자성이 어떤 청탁을 이제 V제로한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둘 사이 툭탁툭탁 거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자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 내용을 갖다 자성의 내연녀로 충전되는 여인이 이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피커폰을 해놔놓고 다른 전화로 못 듣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듣고 이제 난 다음에 칠보산가 지장산가 하여튼 거기다가 국보급이잖아요. 그 불질러가지고 죽었는데 유서 내용도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상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고 부패했던 성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해놔놓고 난 다음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랑 큰 상까지 줘가면서 이걸 분신자살이 아니고 소신공양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불교계하고 대화업을 이뤄냅니다. 존나 웃기지만은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휴전선 근방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였잖아요. 그 부동산. 그리고 세계 평화도시란 그 큰 프로젝트를 김충식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추진해왔는데 이 자가 통일교의 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교의 핵심 인사라는 게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이번에 터진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 이것도 말이 많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세계 평화도시하고 연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통일교가 일본 우익하고 손을 잡고 이 땅을 다시 일본에 넘겨주고 대리 통치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좀 더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다는 말이죠. 나도 저 이번에 이런 큰 프로젝트에까지 혀를 댔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후쿠오카 여기를 거쳐가지고 그냥 부산 가덕도 거제 여기 상륙하는 데까지 내가 보기엔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자,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이 해저 터널을 뚫어준다는 이야기는 이런 정신을 폐기하고 일본에 병합되자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국이에요, 매국.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려들 계획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득보다 아니 그보다는 다시금 일제의 침략과 임진왜란의 재현이라는 악몽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정치인놈들도 말이 많죠. 뭐 한일과 경제 규모가 1만 배, 양국의 뭐 화합을 위해서라도 어쩌고저쩌고 다 개소리예요. 토끼머리에 뿔이 날 수 없듯이 일본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에 걸친 침략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듯이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통일교가 일반인에게 끼치는 해악은 일본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고 이번에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이런 이적 행위까지 똘똘 말아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본보기 삼아서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신천지, 정광훈 그리고 이재명 그 암살 사주로 의심받고 있는 부산의 모 교회 등등도 전부 다 강제 해산하고 차제에는 종교로 흘러들어가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가지고 어떤 종교도 신정일치나 정교일치를 꿈꾸며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헌을 짓거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산당들이 종교인들을 박멸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 이념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종교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세상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련된 방송만 보십시오. 자성이 동생을 통해 가지고 물장사도 했답니다. 이게 아유 진짜 정말 아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맨 발가락은 사족입니다. 글자 틀렸네. 아이씨 고치기도 귀찮으면 그냥 합시다. 통일교가 일본 세력을 이 땅에 끌어들이려 세계 평화도시와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면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윤석열을 구명하고자 국유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미국에다 실제 구조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극우 세력들이 외친 게 트럼프가 군함 끌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구해준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적행위 아닙니까? 자, 이적행위를 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왜 이게 이적행위가 아닙니까? 이적이라는 게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만은 적이라는 범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친구였어도 오늘 우리의 이익을 침범하는 자들은 사실상 다 적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에게 강제로 영토를 할양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다가 우리를 합병시키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현재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이 동맹을 끌어들여서 내란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미국이 개입을 했다면은 미국은 우리의 적이 되는 거고 이것은 바로 이적행위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개입된 종교단체들 전부 다 박멸을 시켜야 된다는 게 오늘 제 주장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저녁 식사하세요.